이제 끝낼 거야. 가자! JP 고고고! 예, 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정치 새싹이 발음도 잘 안 돼. 새싹. 새싹. 예, 새싹인지 새싹이 이끌어가는 우리 정치 과외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과외라는 게 선생님보다 학생이 주동자더라고요. 네. 저희 나이가 무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 제가 약간 파운데이션 발랐더니 빨리 발랐더니 뭐가 묻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 진해 보이지는 않죠? 우리 딸내미가 쓰던 거 얻어왔더니 발랐더니 이게 진해가지고 또 닦고 오느라고 제가 조금 한 5분 늦었어요. 선크림 제일 아이고. 뭔지 아세요? 뭐요? 딴 사람 거 쓰는 거래요. 그래요? 듬뿍 바르니까. 아낌없이. 네, 그 예의상 제가 이제 바르는데 항상 살짝. 근데 딸내미 준 게 조금 그 딸이라 그런지 그래서 짙은 것 같아요. 다시 닦고 오느라고. 예, 여러분들 뭐 삶이 고단해도 정치가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또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거 한 대목 우리 이명환 기자가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정치 새싹이 자꾸 새싹이라고 그러지? 파릇파릇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 새싹 유권자 대표 강민서 원장의 온라인 정치 사이트 체험기 그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공감하시든 화가 무척 나시든 어제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1대 국회가 이제 원구성 스타트를 했어요. 어쨌든 파행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국회 상임위원장 6명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통합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자, 우리 국회 어제 상황을 종합해서 유명한 기자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원래 이제 21대 국회 시작은 6월 5일 날 개원을 하는 게 이제 출발이었죠. 그래서 그날 의장단을 뽑고 그다음에 8일 날 상임위원장을 뽑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게 기본 스케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통합당하고 민주당 간의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안 됐죠. 진행이 안 되면서 그 시간이 이제 점점 뒤로 미뤄졌어요. 그래서 새로 의장으로 뽑히신 박병석 의장께서 통합당에게 시간을 좀 더 주겠다. 그러니 양 당이 협의를 좀 더 진행하라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도 결국은. 그래서 이제 어제 6월 15일 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열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배정안을 이미 제출을 했고요. 한국 통합당은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어제 6명의 상임위원장을 뽑는데 그러면 그 6명의 상임위원장의 야당 의원들을 임의로 그냥 배정을 한 거예요. 국회의장이 그 배정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6명을 뽑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그다음에 기재위, 산자위, 그다음에 국방, 외통, 그다음에 하나가 어디죠? 환노는 산업통상했나? 네, 산자까지 했는데 그래서 6명의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여당 일방적으로 뽑는 것 자체가 국회가 더 이상 국회에는 없다라는 것을 선언한 거다. 뭐 후회하게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본인이 무서워. 점잖잖아. 무서워요. 의총에 가가지고는 뭐 겁니다. 본인이 결국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내대표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까지 이제 제기를 하고 뭐 끝난 상황입니다만 아무튼 어제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죠. 네. 좀 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후회할 거야 이런 거보다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다는데 존댓말 하는 거래요. 극존칭 후회하시게 되실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과외방에서 공부를 했는데 법사위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걸 가지고 되게 그 밀당도 하고 막 격돌이 있었는데 국회 법사위가 뭐길래 어쨌든 법사위가 그 민주당 윤호중 의원으로 어제 선임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윤호자 중자 윤호중 구리 씨가 지역구인 사선 사무총장도 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비법조인 출신
상임위원장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지금 이제 문제는 민주당 이제 단독으로 그죠? 네. 뭐 타협이 안 됐어요. 이제 많은 협상들이 있었는데 서로 양쪽이 만족할 만한 그 합의는 이제 안 돼서 단독으로 원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왜 6명밖에 안 했어요? 이제 양심상? 날카로운 질문인데? 18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임위 18개가 3분의 1만 있는데 일단 우선 지금 현안으로 떠오른 게 3차 추경해야 되죠. 네, 거기 급한 추경해야 대로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북한 문제. 그러니까 추경을 그러니까 하려면 그 기재위나 이런 파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예결위원회도 이제 해야 됩니다. 근데 협의를 해야 되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다음에 야당도 준다고 했었고 하니까 북한 유보한 문제가 거죠. 또 걸려 있어요. 국방. 외교통일 국방. 네네.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네네네. 경제난과 관련된 네.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재위, 산자위 이런 부서가 필요한 거죠. 그 박병석 그 국회의장님이 야당도 그냥 임의로 정해줄 수는 없는 거.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니까 여야가 같이 해야 출구는 되잖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 위원장을 뽑도록 그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장을 임의로 배정하기가 어려운데 어렵고. 나머지는 국회의장이 의원의 그 상임위 보임 권한을 갖고 있어요. 네. 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임의로 배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그러면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 6개가 18개 중에 어떻게 비중으로 보면 좀 일단 법사위가 중요한- 워낙 세요. 법사위가. 네, 법사위 그거는 전쟁이라고 세고. 했잖아 세고. 계속. 네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냥 뭐 산자위도 알짜죠. 산자위도 알죠. 기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알짜는 지금 다 민주당이 먹은 건가요? 일단 남은 게 이제 국토위도 남아 있고. 국토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래도 좀 예결위. 몇개 남은 예결위도 있고 뭐 정무위 정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래서 글쎄요, 어제 예습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이거 하나 발견했는데 체계 자구 심사권 이거 법사위? 폐지하나요? 이번에는 뭐 지금은- 하려고 하는데 쉽진 않죠. 이제 일단은 지나왔지 이제 법사위 법을 바꿔야 자체. 되니까 우선. 그래요? 그거 야당에서 한다고 한 거라면서요 이번에? 아니 야당에서 그걸 두 개로 아니에요? 나누고 타협안이 많이 있었는데 네. 합의가 안 돼서 안 그냥 됐어요. 지금 일방통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법사위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새싹 나 같으면은 일반 유권자 이거를 입장에서 폐지한다고 하고 일단 합의할 것 같은데. 일단 왜 그러니까 안 야당이 하시는 그 거예요? 안을 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법제위원회하고 사법위원회로 나누자. 네, 지금 네, 네, 법제사법위원회니까 네, 그래서 네. 법제위원회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구체계 심사권을 갖는 그 협의를 할 수 있는 네네네. 법제위원회를 두고 사법위원회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 법원, 검찰, 경찰 이쪽에 대한 국정감사라는 네네네. 감사를 진행하는 네. 상임위 네. 역할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자라는 했는데. 거였는데 네. 민주당 입장은 뭐였냐면 네. 법사위가 네. 그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가지고 상원 노릇을 하려고 하니 네네.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사안이다. 네. 그러니까 권한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 다른 법과 충돌이 된다? 아니면 충돌되지 않는다? 이 작구는 빼야 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국회 사무처도 있고 네. 여러 기구들이 있으니 거기다 그냥 넘기면 된다. 그걸 왜 굳이 굳이 의원들이 이렇게 그걸 또 가지려고 하느냐. 하냐. 또 붙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취지거든요, 여당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협상이 안 됐죠. 제도만으로도 그걸 견제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저쪽으로 떼내면 된다 그냥. 근데 그걸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는 게 뭔가 또 상원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돼서. 그래서 협상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거에. 네. 아니,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그 민주당 176석인데 그러니까 이제 176석의 위력을 가지고 일단은 패스를 했어요. 네네. 뭐 협상을 더 할 수도 없는 건 아니야. 시간을 가지고 과거에 비해서 보면. 근데 시간이 어쨌든 없는 게 문제죠. 없는 게 아니라 다급한 거지. 네, 시간이 네, 있는 네, 건데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뭐 진짜 초유의 미중유의 이제 사태 속에 있으니까 네. 민생을 걱정한다면 원만한 합의를 서로 보는 게 좋죠. 이제 책임이 어느 쪽이 중하냐 이 문제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자 이제 진행된 상황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왔어요 어제 상황이. 근데 이런 그 상황 전개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과연 어떨지. 그러니까 이제 오만하다 여당은 또 야당은 또 계속 발목 잡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이는 어떻게 될지 아직 여론조사 나온 건 없는데 우리가 그냥 아름아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하여간 정치권의 분석. 일단 그 어제 민주당의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예고된 뭐 강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민주당이 계속 예고는 해왔어요. 네네네.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이렇게 18개 우리가 다 가져갈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근데 협상을 더 진행해보자. 그리고 일단 이제 어제 6개를 실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컸던 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이제 법사위인데 네. 법사위를 윤호중 지금 현재 민주당의 사무총장이에요. 사무총장? 네, 당의 조직과 돈과 조직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네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조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앉혔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법사위가 해야 할 민주당이 여권이 법사위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을 이미 총선 때부터 해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그래서 여권, 범여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민주당을 포함한 이 범여권이 180석을 얻었단 말이에요. 네네. 총선에서. 네. 그러면 결국 그게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힘을 가지고 국정을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봐라 네. 라는 게 총선 민심이라고 네네네. 한다면 네. 이에 맞춰서 여당이 국정을 좀 개혁적 입장에서 빨리빨리 끌고 갈 수 있도록 네네네. 법사위라든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끌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야당은 니네 수만 앞세워가지고 니네 하고 싶은 데 일방적으로 지금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어제는 아마 플래카드도 막 걸어내고 독재 타도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제 실제로. 거기 저기 입장할 때 막 마이크 들고 하시던데. 네, 그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는 네네네. 로텐더홀인데 네. 거기서 피켓 시위도 하고 네네.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오만하다. 수만 앞세운 오만한 민주당, 오만한 여당. 이제 이런 건데 그러면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쪽은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밀고 가겠다. 니네 좀 오만해. 서로 이제 이렇게 둘이 부딪히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국민 대표로 짜증나죠 그냥. 이 상황이 뭐가 더 제가 짜증나? 봤을 때는 두 개 다 맞는 말 같아요. 둘 다. 네. 둘 다 잘못한 게 네. 아니고 둘 다 맞다. 아니 둘 다. 그러니까 주장에 오만한 일리가 여당도 있다. 맞고 발목 잡는 프레임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합의를 양시론이라고 그래. 양시론, 둘 다 잘못했다 그렇죠. 그러면 양비론인데 양시론 합의를 할 수 그것도 뭐 그렇게 있었을 것 생각할 수 같은데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더 노력을 하지 그랬냐? 좀 뭐랄까 약간 자존심이 자존심 싸움 있지 약간 않았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느껴져. 저는 제 네. 생각에는 그래요. 진짜 그 음. 민심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100%인가. 100%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50%는 넘었나. 그래서 그런 이제, 생각이 약간 오늘 이제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제 여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네네네. 적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네네네. 이게 국민들 눈에는 이게 여론상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네네네. 흐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분들한테 물었는데 특징적 의견이 두 개가 부딪히는데 네. 첫 번째 말씀하시는 똑같아요. 글쎄요, 둘 다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분은 국민들은 이 사안을 가지고 니네가 옳아, 니네가 틀렸어. 이걸 아직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두고 보고 네네네네.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거냐? 일단 민주당이 저렇게 했으니까 한 것까지도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상임위에서 현안 대응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가지고 네네. 거꾸로 회귀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켜보고 있대요 지금. 네. 두고 볼게요. 지켜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이렇게 왔지. 네. 그래서 이제 여론 지표를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예고된 바다라고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는 게 뭐냐면 한국갤럽이 이제 매주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뭐 공식적으로 10시에 오전 공개를 10시에. 해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 주간 단위 여론조사를 쭉 지켜보면은 네. 민주당의 지지도는 총선 이후에 46에서 42%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그나마 조금 떨어졌던 때가 언제냐면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네네.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정의연 사태가 네. 정점에 올라 있을 때 네. 이때 한 조금 3%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근데 이게 오차 범위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급락했다 급등했다 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었거든요.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어쨌느냐?
17%에서 19% 사이를 그대로 횡보하고 있어요. 그것도 못 잡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나 정치 분석 전문가들이 판단하기에 혹은 우리 정치 새싹께서 진단하신 것처럼 네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에 네. 대한 그래 니네가 잘하고 있어. 박수를 여당한테 박수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네. 야당한테 회초리를 치는 것도 아직은 아니다. 네. 그래서 총선의 흐름이 그대로 우선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에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추경해야죠. 북한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이른바 삼각파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대응을 제대로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우선 언제까지 지켜볼 것 같아요? 나는 언제까지 지켜본다. 저거요? 뭐 안 지켜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추리는 그냥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요. 그분이 주호영 대표님이 뭐 약간 삐지셔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일단 사표됐는데 그렇죠. 자 이제 어쨌든 뭐 진행형이니까 지켜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건지 한번 보고 싶기는 해요. 아니 그러니까 삐지는 문제 네. 이전에 일단은 이건 진행이 됐고 또 두 번째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이 여당에서 계속 이렇게 나머지로 해야지 지금 계속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본인이 열어야 되잖아요. 19일 날 열겠대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사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마이웨이 하시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면 좀 의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통합당이 이제 갈 길이에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네네네. 뭐 오늘 내일 사이에 판가름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근데 또 그게 그렇게 국민들이 오래 참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막 2달, 3달 이렇게 기다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참을지 않으면 어떡하죠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항상 그래, 여론으로 다 바뀌는 여론으로? 그래 그렇죠. 여론 조사에 일단 드러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한테는 안 NGO 같은 데도 문제 제기하는 게 있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이따가 온라인 사이트 얘기할 거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온라인 또 내지는 언론을 통한 이제 국민 뭐 여론조사라든가 전문가들의 진단 이런 게 이제 있을 거에 있긴 있는데 보통은 참을 수밖에 없지. 결국 남는 거는 이제 투표할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또 서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이제 통합당 얘기를 좀 이따 마무리를 할 겁니다만은 통합당 제1야당의 대응이 어떨 건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아까 이제 발제했던 대로 그 상임위가 어쨌든 여당 주도를 해서 막 진행을 해. 근데 그게 국민들이 공감할 만큼 실효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과 있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흐름이 탄력이 붙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과정에 단계가 있겠죠 이제. 자 한번 보시고 다음에 통합당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일단 사의를 표했습니다. 자 뭐 결의를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일단 뭐 우리 통합당 출입 기자들한테 아침에 이제 확인하고 또 의견을 묻기도 했고 다른 분들에게도 여쭤봤는데 일단 주호영 의원은 원내대표 물러나겠다. 법사위를 꼭 우리 몫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가져왔으니까 그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근데 의원들이 안 된다고 말렸죠. 그리고 아침에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전화를 했대요. 사퇴해서 되겠냐. 그래서 우선은 며칠간 쉬는 걸로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통합당이 처해 있는 처지이기도 해요. 사실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보여주는 행보가.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포기해버릴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뭐 실제로 이게 의석에 있어서 여당을 의석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됐기 구조적으로 때문에 없어요 일단. 표결에서는 계속 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이제 통합당이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철저하게 당하는 모습을 비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11개 가져가고 우리 7개 가져오고 이렇게 딱 나누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는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통합당의 처음부터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법사위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포기한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 견지해 왔으니까 실제로 그런 자세를 우선은 견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그 시기라는 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에 국회는 또 나름 돌아갈 거거든요. 여당 중심으로. 근데 그런 거 할 때 참 퇴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참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말은 내뱉었고
그리고 그거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전화하고 아니되옵니다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그럼 안 돼? 이러기도 좀 그러고 참 그 이제 하다못해 그렇죠.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신중해야지. 아까 네. 이제 부부싸움도 얘기했지만요. 그거는 또 부부싸움이 되게 중요해.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싸움의 네. 정수나 인생의 네. 이치가 주로 부부싸움에 많이 네. 반영되어 있는데 네. 이 싸움은 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저분들의 수입, 말하자면 세비를 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활동을 하는 분들이라 네. 국민 세금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네네. 백그라운드가. 그러니까 네. 공적 책임이 있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뭐 네. 퇴로도 그렇고 싸울 때도 그렇고 네.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무작정 장기화할 수는 없겠죠. 이게 이제 여당이 또 역할도 해야 되고. 지난번 총선 결과가 네. 야당이 많이 졌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20대 국회 마지막 때에 보면 네. 일은 안 하고 늘 장 밖으로 나가고 네. 장외투쟁하고 네. 반대하고 이게 사실은 크게 작용했거든요. 네. 많이 지쳤죠.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 이번 상황이었으면 또 장외로 나갔을 법해요. 네. 근데 절대 장외투쟁 얘기는 꺼내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 아닌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그것도 있죠. 근데 분명히 있을 이 건데 와중에 마스크 끼고 또 하나가 20대 때 호되게 당한 거예요.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 네. 당장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네. 나중에 보니까 표로 다 이렇게 심판을 하더라. 네, 네. 이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음. 근데 서두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다고 지켜보고 네. 있다라는 네. 건데 지금 국회 안에서 상임위를 나누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그거는 여의도 정치의 논법으로 바라보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네네. 국민들 눈에 농해수위나 행안이나 다 중요해요. 네. 이건 특별히 중요하고 이건 덜 중요하고가 아니고. 음. 근데 여당이 이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건 반드시 야당 몫이 해야 되고 이건 어찌 보면 정치권 안의 논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같이 좀 염두에 둔다면 뭐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거다. 야당의 이 보이콧 라고 홍보가. 보는데 어떻게 뭐 그럼 너무 안 돼. 이건 책임지고 그러면 다시 수습하겠습니다 하고 또 해야죠. 사의를 다시 번복하나요? 그게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이제 아까 그 여당이 아니 이제 유인을 되옵니다. 이제 해야지 해야죠. 아니 되옵니다 하고 여당은 또 일단 이렇게 된 건 유감스럽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 네. 같이 하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게 거를 필요한 보면은 거죠. 이제 또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의 또 당의 또 대표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인가 정말. 그러니까 조금 자존심 상해도 실리를 위해서 그렇죠. 좀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다 우리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명분만 내세우고 본인의 어떤 일본 말에서 써도 되나 좀 가오 이런 거 그런 가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자리가 중요하죠. 자리인 만큼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강하면 부러지지만 또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결국은 부러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이제 내가 주호영 그거는- 원내대표라면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사실 그렇게 그래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음. 실제로 당 안에서도. 네. 그래도 이제 일단은 저렇게 됐어. 협상을 했는데 이쪽 야당 지지자나 야당의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네. 유감이 많아.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왜 여당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야당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가 잘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잘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야. 네. 자 이제 그랬어. 그런 주호영 원내대표야 내가. 네네네. 그러면 이제 꼭 참고 들어가. 국민을 위해서. 아니 저는 이 사태가 오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든지 협상을 했어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안 됐어. 네. 안 됐다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에 대안이 있나요? 이게 이제 지금 연장선에서 만약에 제가 대표라면은 음. 정말 믿을 만한 후배나 다선 중심이라니까 있거나 아니면은 나는 못했지만 저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멋있게 다음 사람한테 네가 해라? 맡겨주고 네 그리고 책임지고 나는 빠져. 네 빠지고 꼭 앞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뒤에서 오케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누군지는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통합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전파를 또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 이거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통합당이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안 근데 되죠.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당이 지금 목표로 세우고 있는 게 3차 추경의 경우에는 6월 국회, 그러니까 6월 안에 네, 처리해서 7월부터 집행하겠다는 네, 게 네, 계획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도 7월 달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요. 네, 네. 근데 일단 3차 추경을 6월 안에 끝내려면 예결위를 구성해가지고 예결위를 돌려서 본회의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거는 야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추천위원이 7명인데 그중에 야당 몫이 2명이에요. 네네. 근데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서 2명을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어요. 네네. 야당이 추천을 안 하면 안 돼요. 못해. 이거는. 그러니까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만 밖에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또 달리 얘기하면 일을 여당도 자기 공간이 하고 충분히 싶은 있어요. 대로만 할 할 수 수는 없는 거야.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그게 민주주의예요. 빨리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지. 네. 그러니까 좀 저 합리적인 네. 그 협상 이런 걸 다시 하면 좋겠다. 국민의 요구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